자, 절대연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 연대를 규명하는 것이에요. 자, 실제 연대를 규명한다. 실제 나이를 규명한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이 절대연대 측정 방법은 자, 방사성 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요게 바로 절대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이야. 자, 그렇다면 이 반감기를 이용할 때, 자, 용어 정리부터 한번 보자. 모원소와 자원소라는 게 있어요. 자, 모원소라고 하는 것은 방사성 동위 원소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원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원소가 붕괴 후 자, 만들어진 원소야. 생성된 원소. 즉 무슨 얘기냐면 모원소가 자원소로 변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반감기라고 하는 것이 뭔지 한번 보자. 자, 모원소의 처음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는 반감기라고 불러. 자, 그런데 이 반감기라고 하는 건 거기 표 하나 나와 있죠? 네, 어, 거기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는지 봐봐. 반감기가 긴 원소를 사용하는 거는 비교적 먼 과거. 자, 비교적 먼 과거를 규명할 때는 반감기가 긴 거를 사용을 해요. 자, 그리고 반감기가 짧은 원소가 있어요. 짧은 원소는 비교적 가까운 과거를 규명을 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해요. 자, 거기 한번 봐봐. 자, 반감기가 보면은 우라늄 238짜리는 약 45억 년의 반감기예요. 굉장히 길지? 근데 탄소 14 같은 경우에는 약 5,700년 정도잖아. 자, 이런 거는 굉장히 가까운 과거를 규명하는데 보통 사용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네, 이런 반감기라고 하는 건 모원소의 처음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린 시간을 반감기라고 했어. 그런데 자, 반감기에 조건이 있어요. 자, 요거 조건 하기 전에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반감기는 물질의 양이나 또는 온도나 압력에 따라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게 반감기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물질의 양이 많다 그래서 또는 적다 그래서 반감기가 변하거나 외부 조건이 변한다고 반감기가 변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이 반감기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 자, 그리고 그러면 세 번째, 이 반감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절대연대를 측정하기 위해 조건이 필요해요. 어떤 조건이냐면 자, 방사성 원소에 무원소죠. 원소에 유출입이 없어야 돼. 자, 방사성 원소에 유출입이 없어야 절대연대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절대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암석이 화성암은
이걸 또 관이밤 같은 경우, 관이밤이 화성암이죠. 자, 이 화성암 같은 경우는 자, 마그마 생성 시기 알 수 있어요. 또는 암석의 생성 시기라고 해도 돼. 마그마가 냉각돼서 화성암이 된 거니까 그 화성암이 생긴 시기가 언제냐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성암은 암석의 변성 시기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퇴적암은 구할 수 없어요. 자, 반감기를 이용해서 퇴적암의 나이를 구할 수 없어. 왜 그러냐면 퇴적암이라고 하는 것은 퇴적물이 외부에서 흘러 들어와 쌓인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방사성 원소에 유출입이 생겨요. 방사성 원소에 유출입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퇴적암은 이 절대연대를 측정하지 않아. 그런데 퇴적암은 상대연대를 측정해 놓고 그 상대연대를 먼저 정하고 그 속에 화석 같은 거를 이용하면 어때? 절대연대도 대략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죠. 어느 시대인지. 자, 그러면 우리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이쪽에 무원소가 있어. 무원소에서 자원소로 이제 변할 건데, 자, 무원소에서 자원소로 변하는 반감기가 3년이라고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잔 말이야. 자, 처음에는 무원소가 100%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반감기가 3년이 지나면, 자, 반감기 한 번이죠. 자, 반감기가 한 번 지나면은 무원소는 얼마 남니? 50% 남지. 네. 그리고 자원소가 50%가 생기겠죠. 네. 자, 이거 이제 이런 형태로 나와. 무원소 대 자원소의 비가 그러면 반감기 한 번일 때는 1대1이니? 네.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도 나오지. 무원소분의 자원소는 1이니? 네. 자원소분의 무원소도 1이지요, 여기서는. 네. 자, 자원소분의 무원소. 이것도 1이야. 자, 이런 형태로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반감기가 두 번 지났다고 보자. 그러면 여기에서 3년이 더 지났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25%, 얘는 75%가 돼요. 5대 4는 몇 대 몇이니? 1대 3이요. 자, 1대 3이죠. 그 다음에 5분의 4는 3이요. 3이죠. 그 다음에 4분의 5는 3분의 1이 되겠지. 네. 근데 물질의 처음 양, 물질의 양. 자, 양은 얼마가 남았니? 얘는 2분의 1 남고 얘는 4분의 1이 남았죠. 네. 모원소의 양이야. 모원소의 양. 자, 모원소의 양은 처음 양의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이 됐어. 자, 반감기가 세 번 지났다고 해보자. 그러면 얘는 12.5%로 반이 또 없어져요. 3년이 지나면. 그러면 얘는 87.5%로 늘어나. 그러면 모대자는 몇 대 몇이야? 1대 7이죠. 네. 그리고 얘는 7, 얘는 7분의 1, 그리고 얘는 몇 분의 1 남니? 8분의 1이요. 그렇죠. 8분의 1이 되지. 처음 양의 8분의 1. 자, 이런 형태로, 자, 이렇게 지나갈 거란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자, 이 방사성 원소의 양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야. 자, 자, 여기가 시간이고, 자, 어떤 양은 이게 물질의 양이라고 할 때 양이 쭉 감소하다가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쭉 증가하다가 이렇게 천천히 증가하는데 자 요게 자 요점이 100일 때 여기가 50이 되는 거죠. 요점이 반감기가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거는 자원소 이게 무원소가 되죠. 자 이런 형태로 처음량의 절반이 남아있을 때 이거를 반감기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무원소의 남은 양을 계산해보자. 남은 양. 남은 양은 항상 처음 양에 얼마씩 없어지죠? 절반이요. 2분의 1씩에 없어지는 거에 n승으로 없어지죠. 네. 그래 여기서 보면은 n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반감기 횟수예요. 그러면 반감기 횟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반감기 분의 기간이야. 기간. 자 우리가 이 기간은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볼까요? 기간은 반감기 곱하기 반감기 휘수가 되니? 네. 맞아요. 이게 절대연대. 정확하게 어떤 얼마 전인지 딱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요게 바로 절대연대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거기에 설명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절대연대 측정법도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할 거 있어? 아니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제 지질시대와 환경, 생물 요거만 배우면은 이제 모두 다 끝난다. 자, 우선 화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자,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잔해나 흔적이에요. 자, 이런 거를 우리는 화석이라고 불러. 자, 그런데 이 화석에 일반적으로 화석이 될 조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화석이 쉽게 만들어질 조건은 뭘까라는 얘기인데, 자, 거기에는 자, 우선 단단한 부분이 있을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빨리 묻힐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화석화 작용을 받을 것.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각 변동이 없을 것. 자, 이럴 때 화석이 쉽게 만들어질 조건이죠. 자, 저런 조건만 있으면은 화석이 만들어지기가 쉬워.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화석 중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표준 화석이라는 게 있죠. 자, 표준 화석은 뭐가 표준 화석이냐면, 자, 지층에 생성 시대를 알려주죠. 자, 지층의 생성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을 우리는 표준 화석이라고 불러. 자, 조건은 개체수가 많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넓게 분포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한 시대만 생존할 것. 생존 기간이 짧을 것이라고도 얘기를 해. 그래서 어떤 시대만 생존하고 다른 시대로 넘어갈 때는 다 멸종한다든지 이러면 그 시대만을 알려주는 화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삼엽충 같은 경우는 고생대,
자, 공룡은 중생대, 암모나이트도 중생대, 뭐 이런 것들이지. 그 다음에 화폐석이 신생대. 자, 이렇게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이 표준 화석이라 부르고, 그 다음 네 번째, 자, 시상화석의 조건. 시상화석은 또 뭐냐면, 지층 생성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죠. 자, 그랬을 때 얘네들 조건은 어떠냐면 이런 거죠. 자, 매우 한정된 지역에만 분포 면적이 좁아야 된다는 얘기야. 지역에만 분포할 것. 즉, 분포 면적이 좁을 것. 그 다음에 긴 시대를 거쳐 생존할 것. 자, 이것들이 여러 시대를 거쳐서 생존해 있어야 시상화석의 조건이 돼요. 자, 그러면 그 중에는 뭐가 있냐면 산호라고 하는 요놈은 맑고 얕고 따뜻한 바다였다. 이런 환경을 알려줘요. 그래서 산호는 있지 깊은 바다에서 생존을 못해. 그 다음에 또 찬물 속에서는 산호가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산호 화석이 발견됐다. 그러면 맑고 얕고 따뜻한 바다였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고사리 화석은 자 온난 다습한 육지라는 거 알려지죠. 육지, 늪지, 습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이 시상화석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거기에 그래서 자, 여기가 면적이고 여기가 시대라고 할 때 자, 요거는 무슨 화석이고 요거는 무슨 화석이라고 할 수 있니? 자, 왼쪽은 시대는 오랜 기간 그리고 면적이 좁으니까 이게 시상화석이 되겠죠? 네, 그리고 요놈은 시대는 작고 면적이 넓으니까 이게 표준화석이 되겠죠. 됐니? 네,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과거 기후 연구법이 나와요. 그걸 고기후 연구법이라고 불러. 요거는 요 두 가지만큼은 꼭 알아두자라는 거야. 자, 이거 지워도 되죠? 네, 자, 고기후 연구법. 자, 고기후 연구법에는 제일 확실한 게 문헌조사예요. 자, 인류가 글이 발달하고 뭐 쓸 수 있는 도구들, 종이가 발달하고 그래서 자, 기록하고 이것들을 후세에 남긴 것들이 있거든. 그걸 보면은 가장 정확하지. 어느 시대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자, 그런데 이런 문헌이 없다. 그러면 어떤 걸 조사할 수 있냐면 지층을 조사할 수 있어요. 지층을 조사해서 만약에 꽃가루 화석들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꽃가루는 자, 온난해야죠. 꽃이 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자, 지층을 조사한다든지 또는 나무 나이테를 조사한다든지 그 다음에 빙하를 조사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이 고기후를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나무 나이테 조사. 자, 나무의 나이테를 조사해서는 수백에서 수천 년 전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데 이 나무는 있지 온난 다습할수록 생장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나무의 나이테는 언제 생기냐면 계절 변화가 있을 때. 자, 있을 때만 나이테가 생성이 돼요. 그러면 나이테가 없는 나무들 보면은 계절 변화가 없다는 얘기겠지. 네, 그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나무의 나이테를 보잖아. 그러면 나이테는 이렇게 넓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좁은 부분이 있거든. 이런 형태로 번갈아 가면서 돼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되냐면 이렇게 넓게 자란 부분은 나무가 생장 속도가 빨랐다는 얘기야. 그러면 언제 자랐냐면 봄, 여름에 자라는 거예요. 따뜻할 때. 그리고 가을에 나무들이 어떠니? 이제 추워지기 전에 낙엽을 다 떨궈버리지. 네, 그러면은 가을, 겨울에는 어때? 생장이 느리겠지? 광합성을 할 수 없잖아. 거의. 네, 자, 이런 것이 바로 계절 변화할 때 이처럼 나이테가 생기는 거야. 많이 자라고 적게 자란 부분들이 이처럼 어, 나무를 뭐라고 부르냐면 춘제, 추제라고 부르거든. 춘제, 추제. 자, 춘제는 봄하고 여름에 자란 것, 추제는 가을, 겨울에 자란 부분들. 이걸 가지고 나무에 나이테가 있으니까 얘네는 계절 변화를 했구나. 그런데 나무에 나이테가 없다면 이 지역은 계절 변화가 없었던 지역이네. 즉 계절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지구에 따뜻한 지역, 적도 지역에 있었다는 얘기겠죠. 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나무의 나이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빙하조사인데 이 빙하조사를 아이스코어 조사라고도 불러요. 자, 그런데 빙하조사에서 이제 두 가지만 기본적으로 알면 돼. 자, 첫 번째가 빙하 속에 갇혀있는 기포를 조사하잖아. 자, 빙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눈이 쌓여요. 눈이 쌓이고 쌓이고 하다 보면은 밑에 있는 눈은 위에 눈에 의해서 눌리지. 그러면 밑에 있는 눈이 얼음으로 변해요. 그런데 눈 사이사이마다 빈 공간이 있었거든. 그 빈 공간이 기포로 빙하 속에 남게 돼. 그러면 빙하 속 기포를 조사하면 그 당시의 그 빙하가 만들어질 당시의 대기 조성을 알 수 있어요. 그 빙하가 만들어질 당시에 대기 기체 성분은 어떤 것들이 얼만큼씩 있었는지 이거를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빙하 속의 O16과 O18의 비조사가 있어. 자, 요거는 좀 이해가 필요해요. 자, 물에는 여기 설명을 쭉 할 테니까 봐봐. 물은 H2O가 얘가 16짜리와 H2O 18짜리가 존재해요. 자, 이 두 가지 물이 존재하는데, 자, 얘는 분자량이 18짜리고, 얘는 분자량이 20짜리야. 자, 평상시에는, 자, 잘 보자. 평상시에는 대기 중에 수증기 중, 자, H2O 16의 비가 크지요. 그렇겠지? 자, 근데 온난하잖아. 온난하면 H2O 16과 H2O 18의 증발이 더 활발히 일어나. 자, 그러면 대기 중에 16짜리도 증가했고 18짜리도 평상시보다 더 많아졌지.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평상시보다 자 수증기 중에는 H2O 16과 H2O 18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거든. 자 그런데 대기 중 H2O 18은 비나 눈으로 더 많이 내리게 돼요. 자 이렇게 알아두면 돼. 자 왜냐면 더 무거우니까 18짜리는 18짜리는 16짜리보다 무겁다 보니까 눈이나 비로 훨씬 더 많이 내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 빙하 속에 O16과 O18의 동위원소의 비가 크다라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자 기후는 어땠을까? 빙하 속에 O18짜리의 비가 더 평상시보다 더 커졌어. 그러면 대기 중에 18짜리가 많았다가 눈이나 비로 많이 내렸다는 얘기잖아. 네. 그러면 온난한 거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니? 네. 근데 이것과 이거는 완전 반대가 돼요. 바다 생물 속 O16과 O18의 비가 자 따뜻하면 어때? 18짜리가 많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지. 네. 그러면 바닷속에 있는 생물도 바닷물을 마셨다 뱉었다 마셨다 뱉었다 하면서 그 물의 일부가 몸을 이루거든. 그러면 18짜리가 따뜻해서 많이 나가면은 생물체를 이루는 18짜리의 비가 작아지죠? 네. 이때가 온다는 거야. 그래서 자 빙하 속의 18의 비율과 바다 생물 속 18의 비는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 됐습니까? 네. 요게 바로 과거의 빙하 조사를 통해서 기후를 알아내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얘는 수만 년 전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어. 자, 수천 년까지 알아낼 수 있는 거는 이 나무의 나이테지만 빙하 조사를 통해서 수만 년 전까지 알아낼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지질시대 기후를 보면 자, 이렇게 알아낸 지질시대 기후 성캄브리아 시대. 자, 성캄브리아 시대는 전반적으로 온난했지만 자, 그런데 자,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고생대 얘도 전반적으로 온난했어요. 근데 자, 언제냐면 두 차례 빙하기 나오는데 오르도비스기 말과 석탄기 말에 오르도비스기 말과 석탄기 말에 두 차례 빙하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생대는 얘는 전체적으로 온난했어요. 전체적으로 온난. 빙하기가 없었다는 뜻이야. 자, 이게 중생대야. 거대 파충류들이 많이 자랐잖아. 그쵸? 공룡이라든지 얘네들은 추우면 자랄 수가 없기 때문이야. 네 번째 신생대. 자, 전반기는 온난했고요. 그 다음에 제4기에는 네 차례 빙하기와 세 차례 간빙기가 있었어요.
자, 간빙기는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를 의미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빙하기가 네 차례가 있으면은 그 사이는 세 번 나오죠? 이게 간빙기야. 간빙기는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에 온난했던 때를 나타내는 거지. 자, 이게 지질 시대의 기후였어요. 됐나? 네. 그러면 여기까지도 어려운 건 없을 거야.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지질 시대의 구분과 그 다음에 지질 시대에 살았던 생물, 환경은 어땠는지 지금부터 쭉 한번 보자. 지질 시대. 첫 번째. 자, 지질 시대 구분 기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기준. 자, 첫 번째는 자, 거기 보면 고생대, 중생대, 생자가 들어가죠? 그게 뭐냐면 생물계의 커다란 변동이에요. 자, 없던 생물이 갑자기 많이 나타난다든지 또는 살던 생물이 갑자기 멸종한다든지 이런 때를 기준으로 이 지질시대가 구분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커다란 지각변동. 특히 부정학 같은 경우죠. 자, 부정한 면을 중심으로 상하 두 지층 간에는 커다란 퇴적 시기의 단절이 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화석의 급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화석의 급변화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지질시대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거를 지질시대 구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 지질시대, 자, 구분 단위를 한번 보면, 자, 지질시대 구분 단위에는 누대, 대, 기,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누대는, 자, 구분 단위 중, 가장 긴 시대를 누대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누대는 자 생물 화석이 거의 없는 시대와 거의 없는 성캄브리아 시대 이 두 시대를 자 시생누대 그 다음에 원생누대 이렇게 나누거든. 그 다음에 풍부한 현생누대가 있어요. 현생누대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 이게 누대예요. 그러니까 누대라고 하는 거는 지질시대 구분 단위 중에 가장 긴 단위인데 지질시대 동안 화석이 굉장히 적게 발견되는 시생누대와 원생누대 이 두 개의 누대는 성캄브리아 시대에 속하고 그 다음에 현생누대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전체를 현생누대라고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예요. 대는 누대를 세분하는 단위야. 그래서 뭐가 나오니?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가 나오는데 기는 대를 세분하는 단위. 자, 이렇게 지질시대를 나눌 수가 있어요.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자, 지질시대 두 번째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알아보자. 자, 성캄브리아 시대는 요거 기억해야 되고
자, 지구 생성부터 지구 생성 빼고 그냥 48억 년 전부터 48억이 아니라 46억 년 전부터 얼마까지니? 5억 4천? 100만 년 전까지죠? 자, 이거를 성칸브리아 시대라고 불러요. 자, 성칸브리아 시대는 자, 첫 번째 잘 알려지지 않아. 알려지지 않은 시대야. 자, 그러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있겠지요. 왜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 화석이 드물어요. 화석이 풍부하게 발견이 됐으면은 잘 알려졌겠지. 근데 화석이 드물어. 그러면 왜 화석이 드물었냐? 생물의 종과 개체수가 적었어요. 그 다음에 이 성칸브리아 시대에는 단단한 부분이 없었어. 그 다음에 이 시대는 지각 변동이 심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도 다 깨졌어. 네, 요게 바로 성칸브리아 시대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돼. 그 다음에 이 성칸브리아 시대는 두 개 누대로 나누는데 시생누대. 자, 시생누대는 얘네는 자 어떠냐면 자 광합성 세균이 출현을 했어요. 이때 단세포 생물이었지. 그 다음에 이때 만들어진 화석분이 있어요.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스트로마톨라이트. 자,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이 이 당시에 만들어진 이 화석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색누대. 자, 요거 한번 보자. 우리가 있지 원색누대는 시기 중에 가장 긴 시대야. 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이거예요. 시생누대가 먼저기 때문에 시대 중 가장 긴 시대는 시생누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자, 원색누대가 두 번째 시기이지만 가장 긴 시대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다세포 생물이 이미 출현을 했죠. 이미 출현을 했고, 자, 여기에는 이제 해파리라든지 등등의 이 연체 동물류가 있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에디아카라 동물군 이것도 이렇게 쓸까요? 에디아카라 동물군의 화석들이 나타나. 자, 여기에서는 자, 그리고 산소 농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시생누대 때 광합성 세균이 출현을 했으니까 대기 중 산소 농도가 증가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환경은 어땠니? 전반적으로 온난했지만 말기에 기나기 관찰에 있었다 그랬죠? 자, 이게 성칸브리아 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한 설명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생대. 자, 5억 4,100만부터 2억 5,200만 년까지죠. 200만 년 전까지를 우리는 고생대라고 불러.
자, 고생대 우선 환경을 한번 볼까요? 자, 환경은 역시 전반적으로 온난했지만, 자, 오르도비스기하고 석탄기 말에 빙하기, 두 차례 빙하기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고생대 말기에 대륙이 하나로 합쳐졌어요. 판게아를 구성을 했겠죠. 자, 이 판게아를 구성할 때 대멸종이 일어나요. 굉장히 많은 멸종이 일어나. 그러면 이제 생물은 어떤 생물이 살았는지 한번 볼까요? 이 고생대를 구분하는 게, 자,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자, 그 다음에 대공기, 석탄기, 페른기. 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네. 자, 그러면 캄브리아기. 얘네는, 자, 삼엽충 완종류. 이게 번성을 했어. 삼엽충 완종류. 이게 무척추예요. 무척추 동물. 척추가 없어. 자, 이런 것들이 번성을 했어. 자, 그러다가 오르도비스기에서는 최초의 척추동물 어류예요. 어류. 갑주어라고 하죠. 출현을 해. 자, 그 다음에 실루리아기에서는, 자, 육상식물이 출현을 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대기 중에 오존층이 완성이 됐구나,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대공기에서는 이제 어류가 번성하고 양서류가 출현을 해요. 자, 근데 잘 보자. 자, 최초의 척추동물이 출현한 시기에 어류가 번성하는 시기는 시대가 조금 뒤죠. 그래서 출현한 시기와 번성 시기는 달라요. 그리고 양서류가 출현을 했고, 석탄기 때는 양치식물이 번성을 했어. 고사리류죠. 그리고 이때 양서류를 먹고 사는 파충류가 출현을 한다. 자, 파충류는 고생대 말에 출현을 했네. 그래서 언제 번성을 하느냐? 중생대에 번성을 하겠지. 그 다음에 페른기 때는 해양생물의 약 90%가 멸종을 해요. 이때 삼엽충이 다 멸종을 해요. 그리고 이때 거시 식물이 출현을 한다. 자, 출현 시기는 번성 시기하고 다르다 그랬지? 고생대 말에 출현했으면 중생대에 번성을 해요. 그래서 네 번째 중생대 2억 5천 2백만부터 자 6,600만 년 전까지. 자, 이때 환경은 어땠다 그랬지? 전체적으로
온난했다 그랬죠? 빙하기가 없다 그랬어. 자, 그 다음에 이 중생대는 파충류의 시대라고도 불러요. 자, 파충류의 시대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파충류가 엄청나게 발달을 했구나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중생대 초에 판게아가 분리가 돼요. 자, 판게아가 분리되다 보니까 생물의 서식 환경이 다양해져. 서식 환경이 다양해진다. 자, 요게 판게아 분리 때문이야. 판게아 분리가 될 때도 역시 많은 생물들이 또 멸종이 한번 일어나죠.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생물은 어떤 생물들이 살았는지. 자, 중생대는 트라이아스기, 그 다음에 쥐라기, 백악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트라이아스기는 자, 암모나이트나 중생대 표준생물이 표준 화석이 되는, 그리고 공룡이, 자, 공룡 말고 우선 파충류 번성이 일어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원시 포유류가 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시 식물이 또 번성을 한다. 자, 우리 쥐라기 공원이라고 하죠. 이 여기에서 공룡이 번성을 하고요. 이때 시조새가 출현을 하지. 조류의 조상이라고도 부르죠. 그 다음에 자, 중생대 말에는 영장류 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속시식물이 여기에서 또 출현을 해. 자, 그러면 영장류나 속시식물, 포유류가 중생대에서 출현했으니까 신생대에서 번성을 하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 자, 신생대는 6,6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자, 신생대에서는 자, 환경은 팔레오기, 네오기는 온난을 했고요. 제4기에는 몇 차례 빙하기와 세 차례 간빙기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 신생대가 현재와 가장 유사한 수륙 분포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얘는 포유류 또는 조류의 시대라고도 부른다. 포유류나 조류의 시대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얘는 속시식물이 번성을 해요. 초원이 번성을 해. 초원. 자, 초원이 번성하게 되면 이 풀을 먹고 사는 초식 동물이 당연히 초식 동물이 번성을 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환경을 얘기할 수 있고, 자, 생물은 자, 팔레오기, 네오기,
제4기 이렇게 나누는데 이 두 시대는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 합해석이 여기에서 번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초원이 번성을 했고 초식동물이 말이죠. 말 또는 대형 매머드 이런 것들이 여기에 번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자 제4기에는 대형 포유류가 멸종을 하죠. 자 포유류가 번성했다 멸종을 해.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신생대 생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신생대도 끝났습니다. 이제 대멸종만 한번 배워보자. 대멸종. 자 생물계에 커다란 멸종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자 멸종은 5차례 큰 멸종이 있었어. 5차례. 자 5차례 멸종을 거기에 그래프 한번 볼까요? 지질시대 생물의 대량 멸종이라고 해놓고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봐봐. 자 고생대 중생대 경계라고 해놓고 자 삼엽충은 완전히 멸종해버렸지. 네, 그런데 완종류는 굉장히 많이 살다가 아직까지 남아있죠. 네, 이 완종류가 뭐냐면 조개류예요. 조개. 지금 현재 조개 있잖아.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멸종돼 갖고 요만큼 남아있는 거야. 근데 나 그림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세로축이 뭐니? 자 생물 과의 멸종 비율이죠. 네, 그 멸종 비율이 꼭지점이 높을수록 멸종이 대멸종이 일어나겠지. 네, 거기 보면은 5군데가 일어났니? 네, 5군데. 자 이거를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본다. 자 여기가 모생대, 여기가 중생대, 여기가 신생대라고 이렇게 그냥 대략 그려놓고 여기에서 자 생물 과의 수라고도 표현할 수 있거든. 그랬더니 고생대 초기에는 작았던 게 급격하게 증가해서 이렇게 가다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여기서 뚝 떨어져서 이렇게 됐다가 여기에서 다시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 톡 감소했다가 쭉 갔다가 여기에서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증가하거든. 이거 그래프를 너무 낮게 그렸나 보다. 자 다시 좀 그리자. 자 요게 이렇게 증가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형태. 자 거기에 그림에 거기 꼭지점의 수가 점 5개 나타나는 거 있지? 네, 그걸 이렇게 그릴 수 있어. 그 중에서 자 가장 멸종이 크게 일어난 곳이 어디니? 멸종이 가장 크게 일어난 곳이 어디야? 번호로 얘기할까요? 그래 3번이요. 거기 세 번째 그냥 네, 3번이요. 3번이잖아. 그래서 고생대와 중생대 경계 부근에서 멸종 비율이 가장 커. 그러면 왜 그랬을까? 이때 왜?
이때가 판계화가 형성될 때 고생개발에. 네. 그리고 4번에 중생대에 다시 쏙 들어간 부분 있지. 네. 이거는 판계화가 분리될 때. 그리고 1, 2, 5번 같은 경우는 화산활동이나 빙하기나 또는 운석의 충돌로 인해서 지구 환경이 급격히 변했을 때예요. 알겠니? 네. 네, 이런 경우를 우리는 배멸종이라고 부를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질문. 괜찮아요.